You're under arrest for aggravated murder times 2. Okay? Nobody's gonna ask you any questions. Nobody's gonna bother you. Can I have your key, please? Could you please be careful taking this one off so it doesn't break the bracelet? 경찰차의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소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두 뼘엔 눈물이 흐르지만 그 손목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이 소녀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녀의 입은 끔찍한 사고였다며 억울함을 토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녀를 살인자라 판결했습니다. 한낱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교활한 살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운명의 그날,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새벽 5시 30분,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의 한 산업단지 도로입니다. 한 대의 토요타 캠리가 시속 160km라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질주합니다. 차량은 브레이크 흔적 하나 없이 경로 끝에 있는 상가 건물의 두꺼운 벽돌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녀의 연인 20살의 도미닉 루소와 뒷좌석에 있던 친구 19살의 데이비언 플래너건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17살의 소녀 맥켄지 셔릴라는 살아남았습니다. There's an occupant inside. Send us a squad now. This is not a fresh accident either. She's been here for a while. Oh my God. Times 3, guys. Radio, 3 occupants. 사고 이전 맥켄지 셔릴라와 도미닉 루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10대 연인이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사진과 사랑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법정에서 검찰이 내린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연인을 겨냥한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소녀와 냉혹한 살인자, 과연 둘 중 어떤 얼굴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요? 법정에 선 사람은 맥켄지의 어머니 나탈리 셔릴라입니다. 그녀는 딸이 연인 도미닉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Everything she did after the accident was either in honor of him, to be close to him, or just to be by him any way that she can. She's like devastated and tragic. He was the air that she breathes. Okay, and they went with his cousin. We spent all kinds of time with him after the accident. 법정에서 보인 어머니의 눈물은 딸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슬픔의 진정성에 의기를 제기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Concerning emails from the community that the defendant and her mother were seeking employment with the Los Angeles modeling agency. Kenzie Sherilla said to Vitali, "Thank you for the comment. I would love to work with you guys. I've been emailing you guys a lot. Such a great opportunity. Thank you."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맥켄지는 LA 모델 에이전시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퇴원 후에는 휠체어를 탄 채 콘서트를 즐겼고 사고 발생 불과 12주 후 할로윈 파티에서는 시체 분장을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결코 비탄에 빠진 사람의 행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을 연기한 소녀의 대담한 행동이었을까요? 데이터는 어떻게 그녀가 돌진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그 해답을 두 사람의 불안정한 관계와 그 안에 숨겨진 디지털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국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며칠 전 도미닉은 맥켄지와의 끔찍한 언쟁을 직접 녹음까지 했습니다. Dom, if you do not open, like you think I'm joking. You think I'm joking. You think I'm joking. Like I'm dead ass. What do you mean? You know it. That's exactly what I mean. It doesn't. You don't even know exactly what I mean. You're gonna come open this door right now, or there's gonna be a serious problem. 녹음 파일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차를 긁어버리겠다는 그녀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맥켄지가 이전에도 도미닉과 다투던 중 지금 당장 이 차를 박살내버리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10대 연인의 철없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살해 예고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그녀가 정말 연인을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그 비극의 방아쇠는 언제 어떻게 당겨진 걸까요? 운명의 그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세 사람은 친구의 집에 모여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는 등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닉의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넘어 도미닉은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지금 맥켄지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있어. 여기서 좀 내려줘. 통화는 곧 끊겼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까요? 이 통화는 법정에서 사건의 의도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맥켄지와 그녀의 연인 도미닉의 관계에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차칫 이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19살의 데이비온 플래너건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새로운 양부모 밑에서 미식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도미닉 곁을 지켜주기 위해 그 차에 탔을 뿐이었습니다. 한 연인의 뒤틀린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한 청년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판결 직전 맥켄지 셔릴라에게 최고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I wish I could remember what happened. I'm just so sorry. I'm heartbroken. I love Dom and Davion. We were all friends and Dom was my soulmate. I wish I could take all your pain away. And I'm so sorry. And to my family, thank you for the support and all the love you guys give. Thank you for fighting with me. I love you all so much. Alright, I'm done. 진심 어린 호리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하는 연기였을까요? 이제 모든 판단은 판사에게 달렸습니다. This trial is a culmination of decisions made by one person, the defendant. Those decisions have forever altered the futures of 3 families, and of you also, Mackenzie. The Mackenzie Shirilla acted purposely and intentionally. In the early morning hours of July 31st, 2022, her purpose was to kill Dominic Russo and Davion Flanagan. No reasonable fact finder could view the totality of this evidence in this case and come to any other conclusion. Her actions were controlled, methodical, deliberate, intentional, and purposeful. This was not reckless driving. This was murder. 최종 판결은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15년에서 종신형으로 형량은 동시에 집행됩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10대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연인과 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운전대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진짜 생각은 무엇이었을지 그 진실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판결 이후 맥켄지 셔릴라 측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변인은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리화나의 영향과 운전 미숙이 겹친 비극적인 과실치사 사고임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맥켄지는 오하이오주의 묘순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항소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녀는 최소 15년의 복역 후 2037년에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2살입니다. 한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두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맥켄지 항소가 반성 없는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법의 판결이 유지되어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미닉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매일같이 되묻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비극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